가성비 내지 마련 스위트홈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가성비 내지 마련. 오늘 말씀드릴 스위트홈은, 자, 돌고 돌아, 결국은 타밍피치. 자, 미래의 부산 원탑, 단 하나의 입지, 34평 신청 가능한 소형 매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타밍피치가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아파트 투미에서 8월달, 9월달로 한정해서 부산 시내 아파트 전체 거래량 순위를 보니까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상위피치가 오늘까지 기준으로 27건입니다. 동률로 1위예요. 그래서 동래 레미안은 제가 1단지가 요즘에 조금 저평가인 것 같다 해서 앞에 말씀드렸고, 지금 상위피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3위 비치는 얘는 실거주 상품이 아니에요. 실거주 만족도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여기는 무조건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3위 비치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왜 3위 비치가 1위를 차지했을까? 거래량에서. 부산도 지금 똘똘한 채로 세팅할 타이밍이 지금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기축 아파트, 대장급들 아파트들, 예, 이미 다 출발했죠, 그죠? 예. 자, 상위 위치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투자 수요거든요. 무조건 투자 수요인데, 저희가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상위 피치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상위 피치는 실거주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투자용으로 사놓고, 대신에 나는, 다른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작은 평수로 해서 월세를 살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결국은 상위피치, 결국은 상위피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3비, 5삼, 촉삼, 대삼 말씀드린 거죠. 부산에서 그래도 거래가 가장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 네 군데, 상위피치, 해운대 우동 3구역, 시민공원 촉진 3구역, 대연 3구역 DIL 요 네 곳. 이 네 곳 중에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진행하시면은 적어도 나중에 후회하실 일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다른 구역, 오삼이나 촉삼이나 대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위pitch는 한 번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분 만에 끝납니다. 자, 상위pitch 한번 봅시다. 자, 상위pitch는 이게 이제 이번에 확정된 조감도죠, 그죠? 아시겠지만은 특별 건축구역 99층으로 하는 거를 조합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안 하겠다. 기존 안대로 가겠다. 이게 ANU 기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안대교가 있고 여기가 상위pitch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예. 부산에 이런 자리는 예, 유일하죠. 이 자리가 상위pitch가 유일합니다. 완전 해안 초일선입니다. 물론 이런 데를 싫어하고 까는 분들도 많죠. 아유, 습기 많고, 해무 때문에, 네, 꿉꿉하고, 1년 내내 제습기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 난 그런데 안 살래. 예, 그런 분은 여기 안 사시면 돼요. 쾌적한데, 예, 내륙으로 들어가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태풍 오면은 여기 난리 날 걸,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날 건데, 예, 그런 분들은 여기 안 하시면 됩니다. 태풍 쳐도 좀 안전한 곳으로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런 사시는 분들을 그렇게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 이후에 단지 배치도거든요. 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01동이고, 102, 103, 104, 105, 106, 107, 108, 이렇게 돼 있어요. 101동부터 쭉 돼 있습니다. 예. 앞에 보셨던, 요쪽이 이제 바다거든요. 그죠? 바로 바다니까. 요쪽에 있는 이쪽으로 보면, 사실 이게 정동이죠. 동쪽으로 정동향이에요. 정동향. 그래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 얘들은 동북향이죠.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고 있는 얘들, 날개에 붙어 있는 얘들, 이쪽으로 보고 있는 얘들은 동남향이에요. 남동, 정동, 북동.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남동향, 정동향, 북동향. 이렇게 지금 단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면만 봤을 때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요즘에 이렇게 상위 비치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남천 서밋이 예, 흥행해서 뭐 나름 괜찮았죠, 그죠?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계약률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남천 서밋을 말씀드리면서 남천 서밋이 분양에 성공한다면은 청약에 흥행한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상위 비치로 달려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 남천 서밋의 청약이 지금 나름 흥행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예, 바로 옆에 있는, 예, 삼익 비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삼익 비치하고 남천 서밋하고 비교한다면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삼익 비치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승. 여기가 남천 서밋짜리라는 거죠. 여기가 남천 서밋짜리, 예, 여기인데, 여기하고, 예, 여기 삼익 비치하고 비교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이해해줘. 여기에 남천 서밋 분양가가 5천대였잖아요. 그죠? 5천대. 5천 중반이었죠. 큰 평수들은. 예, 5천 중반. 완전 큰 평수는 6천대, 6천짜리였어요. 평당. 그죠? 평당 6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흥행에 나름 성공을 했죠. 정확한 계약률은 들어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예, 여기에 지금 조합에서 새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면은 네, 요겁니다. 이번에 지금 특별 건축구역 부결시키고 조합에서 나온 자료예요. 사용 비치 재건축 추정 분담금입니다. 추정 분담금. 자, 여기는 이미 지금 감정평가는 다 끝났잖아요. 그죠? 감정평가는 다 끝나서, 예.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한 5억 6천 정도. 그러고 38사 타입, 32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10억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정도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2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 32평짜리 하나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10억 2천 정도거든요. 10억 2천. 이걸 가지고 같은 평수에 84A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은 얼마냐? 예, 거의 한 8억 정도. 8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8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84타입 같은 경우에 32평짜리, 지금 프리미엄, 감정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프리미엄이 1억 살짝 넘게 붙어 있거든요. 그죠? 1억 살짝 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취득가액이 10억에 8억 더하고 1억 살짝 넘게 해서 간다면은, 거의 뭐 한 19억 후반대, 중후반대,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19억 중후반대. 예, 그 정도. 19억 한 중반, 후반, 그 정도. 그 정도의 예, 미래의 부산의 최상급 단지를 사놓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드는 돈은 10한 1억 정도, 11억 뭐 초반 정도 들고, 나머지 한 9억 정도는 이제 입주할 때, 9억이나 8억 정도는 입주할 때 낸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전체 이제 조합 분양가가 다시 공개가 되었는데, 대략 한 평당 5,400, 5,300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5,360, 한 5,400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5,400 정도. 5,400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자, 그러면은 같이 보여줄 게 뭔가 하면은 요건데요. 자, 앞에서 보셨듯이 지금 동별로 배치도가 쭉 101동, 102동 쭉 나와 있는데 요 전면에 있는 정동향을 보고 있는 애들은 예, 전부 다 70평, 55평, 70평, 55평, 60평, 55평, 60평, 55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5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신청해 할 수가 있겠죠. 내 감정가액이 16평짜리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5억 6천짜리 감정가를 가지고 있는데, 전면에 있는 55평을 신청한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감정평가 높은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할 거니까, 이걸 선호할 거니까. 해도 안 되겠죠, 어차피. 그죠? 예. 그래서, 전면에 가려면 최소한 55평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55평, 60평. 예, 이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정말 막힘없는 뻥 뚫린 예, 광안대교 조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세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리스크는 있어요. 고층이 될 수도 있고 저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복불복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일단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여기에 55평 이상을 확보하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감정평가 순위가 600등 정도 안에 들어야 돼요.
600등 정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55평까지 가려면은, 예, 나중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전체 대대수에서 그 55평까지 가려면은 620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안정적으로 볼 때 한 600등 안에 드는 감정평가를 가져야지 전면에 있는 정동향을 그나마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가성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17평짜리 말씀드릴게요. 17평짜리. 왜 말씀드리느냐?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 삼익비치 재건축에 17평짜리 아파트인데 매매가 7억 2천입니다. 자, 얘는 전세 지금 1000에 월세 35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수가는 7억 1천이면 가능합니다. 자, 감정가가 얼마냐? 감정가가 5억 6천9백이에요 5억 6천9백 거의 5억 7천이죠, 그죠?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냐? 7억 2천이면은 프리미엄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정도. 예. 살짝 비싼 감이 있어요. 왜? 아니, 그렇게 살짝 비싸네. 네가 소개하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예, 말이 됩니다. 왜 되느냐? 얘는 감정평가 순위가 2730등이에요. 2730등.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서민 비치에 17평짜리 쳐보시면은, 뭐, 5억 몇천짜리도 있고, 6억짜리도 있고, 뭐, 6억 5천짜리도 있고, 많아요, 보면은. 많은데, 허위 매물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도 있고요. 그리고 붙어 있는 매물도 있어요. 붙어 있는 매물이 뭔가 하면은 감정가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작은 걸 하나 더 내가 34평짜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면에 있는 55평짜리를 신청하고 싶어. 그럼 방법은 뭡니까? 감정평가를 높이는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더 사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다시 파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6억 5천 언더에서는 그런 매물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 그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은 적어도 6억 5천 이상에서, 한 6억 7천 이상에서 보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매물이 살짝 비싼데 왜 이야기하느냐? 예, 감정평가 순위가 273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시면은, 지금 새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 예, 25평짜리가 130세대가 들어와요. 13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17평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최소 25평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 작은 평수는 없으니까. 내가 17평짜리 가지고 있어도 25평짜리는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나는 17평짜리 가지고 있으면서, 예, 34평짜리 하고 싶어. 35평짜리 하고 싶어.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한데? 현재 17평짜리는 264세대가 있어요. 현재. 그런데 새로 짓는 거에 25평은 130세대밖에 안 짓거든요. 그럼 17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 안에 드는 등유라면은, 절반 안에 순위가 든다면은, 예, 35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830등 정도면은 충분히 34평짜리를 신청할 수가 있다. 84타입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84타입이 좋은가? 예,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84예요. 84. 35평 보이죠? 그죠? 84, 84, 84, 84, 84, 84. 요쪽으로, 예, 뻥 뚫린 광안대교 뷰가 나온다고요.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24평짜리나 32평짜리 사셔야 되거든요. 현재 24평이나 32평짜리 사셔야 되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금을 작게 해야 되잖아.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시간이 지연되어 왔던 삼익비치인데 앞으로도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시간이 지연될 줄 모르잖아요. 시간 지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해지를 하라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투자금으로 해지를 하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7평짜리 사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왕이면은 7평짜리 산다 하더라도 살 때 기왕이면은 35평짜리 84타입 신청이 가능한 17평짜리 사자. 그 물건이 바로 이 물건이다.
그 물건이 바로 이 물건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신 분도 살 때 조금 비싸게 좀 샀다 그러더라고. 그냥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 급하게 내놓으신 건데 예, 이런 거 하셔야 돼. 이런 거를. 이런 걸 하셔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투자 효과를.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나의 리스크를 최소화로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러면 프리미엄 1억 5천 정도고, 예, 조합원 분양가는 84 타입이, 예, 19억 3천 정도 나와요. 19억 3천.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1억 5천 P를 주고 산다면은 이 아파트의 최종 가격은 20억 8천이 됩니다. 세긴 세죠. 예. 평당 한 뭐 5천 몇백 정도 되겠죠. 그죠? 6천 살짝 안 되는 수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살 때는 7억 2천 주고 사는 거지만 나중에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은 13억 6천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뭔데 이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예.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레미안 원베일리 평당 2억 찍은 건 아실 거예요. 그죠? 평당 2억 찍었어요. 서울의 대장단지, 완전 대장단지. 예. 삼익비치가 완공된다면 당연히 부산의 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서울의 대장과 부산의 대장 가격 차이를 몇 프로 보면 되는가? 저는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1 정도. 2억에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6,600. 조금 오버해서 본다면은 40%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2억에 40%면 얼마입니까? 평당 8천이에요. 2억에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6,700이에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현재 조합 분양가 평당 5,4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피해를 더한다 하더라도 평당 한 5,500, 5,600 정도입니다. 충분히 뒤에 서울의 대장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마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예 여유돈이 있다면은 예, 큰 평수 48평을 진입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면에 있는 55평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보하려면은 최소한 16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요. 16억 이상은. 그렇게 큰 돈이 없어.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이런 거. 이런 거 하셔가지고 34평으로 최소 투자금으로 84 타입 36평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연에 대한 리스크 해지까지 같이 하면서.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사행 피치를 처음 말씀드렸거든요. 네.